리모델링 설계 특화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지에 물론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 단지 내 문제점, 특히 주차 공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의 부족, 예를 들면 피트니스 센터, 노인정, 독서실, 정보 검색실, 실내 골프 연습장, 영화 감상실 등 주민 부대 복리 시설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용 공간의 미활용, 이 적용 공간에 대해서도 보다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설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행 및 차량 동선의 문제, 이런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설계상의 그 특화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의 특화 계획으로는 단지 특화 전략,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단지 리모델링 설계 사례 가지고 명일동 H 아파트 기존 배치도 리모델링 전과 그다음에 리모델링 후의 배치도 단지 배치 계획과 그다음에 단지 내 동선 계획, 동선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움직이는 차량 동선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 그리고 커뮤니티의 접근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뭔가 특화된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고, 또 마찬가지 풍납동의 M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도 마찬가지 단지 배치 계획이라든가 단지 내 동선 계획, 같은 사례들이 있고, 아마 이 사례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했을 거라고 보며, 그 다음에 단지 세대 내 세대 특화 계획도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기존 단위 세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복합형 아파트의 경우에 단위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협소한 진입공간, 수납공간 부족, 그다음에 부부 전용 드레스룸과 욕실이 없다든가, 특히 이 드레스룸이라든가 이 욕실 쪽에 그 환기창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욕실 내에 협소하고 수납공간 부족, 그 다음에 주부 동선, 부엌 주방이죠, 식당하고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발코니 공간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기존 단위 세대 평면도인데, 이 평면도에 있어서의 좁고 불편한 욕실에 대한 부분의 욕실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부 동선 고려해야 되는 거, 현관 접근성하고 수납 공간 등, 그 다음에 발코니, 그 다음에 거실의 평형에 비해서 거실 공간이 협소, 이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거실 공간이 너무 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화된 단위 세대의 거실의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방과 다른 실의 비율,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방, 드레스룸, 수납 공간 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환기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할 수 있을 어떤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겠고, 욕실 마찬가지고, 침실, 그리고 기존 단위 세대 유형별 분류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예시 도면에 보면 기둥식 구조 방식, 그 다음에 기둥식하고 벽식 방식, 벽식 구조에서 특징들을 같이 한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천천히 보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기존의 공동주택의 구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기둥식으로 되어 있느냐, 벽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리모델링의 그 계획상 그리고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벽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 내리벽을 우리가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상당히 그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식인 경우는 이 기둥에 의해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공간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식과 기둥식이 같이 되어져 있는 경우 마찬가지 단위 세대의 평면 계획에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부분이죠. 코어 부분의 구성 형태에 따른 사례, 또 리모델링 전과 후 해서 코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 이런 것들에 코어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코너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이제 코너에 이렇게 지금 있죠.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리모델링 할 때에 세대의 공간 분할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특화된 계획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도형 같은 경우 리모델링 계획 특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리모델링 할 때에 어떤 포커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단위 세대 코어 구성에 따른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단실형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계획 특징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례니까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위 세대 리모델링 특화 계획, 미래지향적 신개념 및 주부 만족형 주거 계획, 거주자 선호도를 고려한 선택형 가변이 되는 거죠. 평면 계획, 그 다음에 복도형 경우 계단형으로 구조적 변경, 그 다음에 현관에 충분한 수납장과 창고장 설치, 그 다음에 디럭스한 부부욕실, 그 다음에 일반 욕실 공간 확보, 거실 중심의 현재 생활 패턴을 고려한 거실폭의 최대한 확보, 넓은 주방과 합리적인 작업 공간과 충분한 수납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단위 세대의 리모델링 할 때에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례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전과 후에 단위 세대의 공간의 재배치 계획이 소개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기 바라고, 문제점과 개선점,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리모델링 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개선이 됐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어서 세대에 대한 평면 계획이 평형별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평면을 확대할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넓힐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면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거가 되겠고, 다음으로 주차장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에 있어서 주차장 계획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형별 분류를 보면 일단 크게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있고, 지상 주차장에는 이제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하고 별개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동과 동 사이의 공간에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장점으로는 기존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계획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중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지가 좁아서 적용하기에 좀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 데크를 사용해서 주차하는 경우, 이제 지상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고, 장점으로는 이제 토목공사 시 토목사가 이제 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데크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단점으로는 이제 데크 하부미 1층 공간에 환기하고 채광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데크로 덮어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별개동으로 하는 경우는 공지에 기계식 주차장 또는 철골 주차장 계획을 해서 별도로 이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 거고, 장점으로 이제 좁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할 때에 많은 이제 주차 빌딩 같은 경우 많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대지의 일부만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제 주차장으로 인한 주거의 일조권 침해하고 소음이 발생된다. 그래서 별개동인 주차장을 세우면, 높게 세우면 이제 일조권이 단지 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유형별, 지상 주차장 데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주차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데크를 설치해서 그 위에 이제 어떤 그 녹지 공간을 한다든가 이런 보행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상 주차장에 데크에다가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 좀 물론 슬로프가 있어서 지상에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하에 이렇게 주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인 경우는 그대로 지하에 주차를 하고, 지상은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놀이 또는 커뮤니티로 활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특화 계획이 굉장히 또 중요한 리모델링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상 주차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보차 분리와 지상의 녹지 공간을 이제 최대한 확보한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이제 데크 시설을 설치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주동과의 시공성을 검토해서 주차장을 계획한다. 지하 주차장과 주동과의 동선 연계, 그다음에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의 채광과 환기를 고려해서 천창 설치 또는 썬큰 공간을 계획한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의 수직 동선을 고려하고,
지상에 주차장 설치는 프로그램 주차장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짐 출입 램프 위치는 보행 동선하고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위치에 계획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관 특화 계획을 고려한다. 이게 이제 주차장 특화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민 복리 시설 계획인데, 여러 가지 그 복리 시설이 기존에 낙후되어 있다든가 또는 빠져 있는 이런 복리 시설을 리모델링 할 때 이제 특화시켜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복리 시설의 유형별 분류를 보면 지하 설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데크하부 설치, 그리고 데크 타워형 설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동별 설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하 설치인 경우는 이제 지하에 구조물, 뭐 기계실이라든가 전식, 전기실, 대피실 등을 이제 주민 복리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장점으로는 이제 기존 구조체를 활용하고 공사 비용을 이제 절감을 대폭할 수가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좁은 단지 내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죠. 단점으로는 지하에 하니까 환기라든가 채광 이런 게 이제 좀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성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해결 방안으로. 그다음에 데크하부 설치인데, 데크 주차장 계획 시 주차장 일부를 이제 주민 복리 시설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장점으로는 협소한 대지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 복리 시설에 지상 계획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단점으로는 데크 하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인지도가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타워형 설치, 동과 동 사이에 타워형을 설치하면 수직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만들 수 있고, 장점으로는 이제 좁은 단지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야 개방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서 주민 복리 시설의 고급화를 꾀할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과대한 구조물 계획으로 공사비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 별동 설치, 별개 동으로 주민 복리 시설 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이제 넓은 대지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공기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기존 단지에 별도의 기능이 추가된 건물이 생기므로 주위 주민들의 불평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복리 시설의 설계 사례에서 북납동의 사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지하의 기계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했다. 그리고 환기나 이런 걸 위해서 썬큰 공간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정보 검색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장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장동의 아이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주민 복리 시설에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지 레벨차를 이용해서 지하 공간에 이제 주민 복리 시설을 계획을 해서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됐고, 그 밖에 전면 유리를 통해서 외부 공간을 이제 내부로 유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했다. 유리에 의해서 빛의 연출 이런 것들도 이제 특화시킨 그런 사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크 하부 설계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이제 데크가 있고, 여기 이제 녹지 공간을 이렇게 두고, 요 이제 아래에 이제 있는 거죠. 주민복리시설이 배치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타워형 계획 사례, 타워형은 아예 이렇게 이제 타워식으로 하나 건축물 동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복리시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주민회의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넣어서 건물을 별개동으로 이렇게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별동 계획 사례, 아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별개의 동을 만들어서 주민 복리 시설을 거기에 이제 넣는 그런 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내용들이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평가인데 리모델링 설계 계획의 주안점,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 대상에 으로서의 건물 시스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유형하고 설계 기법, 그 다음에 구조 방식에 따른 리모델링 계획 특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공동주택 단위세대 문제점, 그리고 단지 특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각자 1번부터 5번까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스터디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진 자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검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스터디를 해놓기 바랍니다. 스터디하고 자료를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런 개념, 내용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 분석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까 얘기한 요것들의 자료 조사하고 내용을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각자가 이 자료 조사 및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